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 강경투쟁을 했다라고. 강경투쟁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당시에 강경투쟁 안 하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원내대표 시절에 내가 얻어낸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묻는 질문에는 하나도 답을 안 하셨네요. 분명히 2011년에 무책임하게 시장직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시장직을 다시 구하시는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분께서 나머지 세 후보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오신환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벗어나면 국민 위로금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제1호 공약으로 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제가 말씀드린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로금하고 손실보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신환 후보의 공약 내용을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대강의 취지에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접근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표한 시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일종의 이 선거를 앞두는 그런 선심성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정말 국민들이 많이 협조해서 그동안 K방역에 성공했는데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은희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라이벌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도쿄도 있고 북경 상해도 있고 좀 멀리 가면 싱가포르나 요즘에는 자카르타도 쫓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경쟁 도시들과 경쟁해서 도시 경쟁력 순위를 올릴 수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경쟁력은 지금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문제, 환경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는 획기적인 발상을 전환해서 다 지하화해서 서울의 토지를 더 넓히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문제도 앞으로는 수소차, 또 전기차 시대가 와야 되고 또 중랑천이라 도림천도 아주 양재천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점에서 저는 오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행정수도 이전, 국회 이전은 저는 정말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오늘은 아주 점잖게 질문하셨는데 늘 인터뷰를 하실 때마다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 강경투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세훈 후보께서는 2011년 무상급식을 시장직과 걸어서 사퇴하셨습니다. 모두들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그 시장직을 다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 오해가 참 깊으십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이 중도는 실체가 없다, 호황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강경투쟁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당시에 강경투쟁 안 하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뜻에서 강성보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원내대표 시절에 내가 얻어낸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는 하나도 답을 안 하셨네요. 저는 무책임한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2011년에 무책임하게 시장직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시장직을 다시 구하시는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사태다. 글쎄요. 그 가치를 놓고 싸운 것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를 건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드렸고요. 그 가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약을 보니까 저희 4명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현금을 푸는 공약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경원 후보께서.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위험선을 넘어서고 계십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그럴 때 가치를,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지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싶었고 그것 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오신환 후보님께 또 여쭤보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원스톱 심의 공약하신 분을 무지하다고 얘기하셨나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원스톱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후보가
발표한 것을 단계별로 압축해서 그걸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다, 원스톱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낸 공약과 다른 후보가 낸 공약을 좀 착각하신 것 아니요, 같아요. 제가 지금 예. 그거 공약은 다른 후보가 예, 내신 거 저는 알고 원스톱이라는 있습니다. 용어 자체 쓴 적이 아니, 없고요. 그게 예, 아니고 단계를 패스트트랙. 통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네. 이제 어차피 그 토론 중에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마침 통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지금 주택 준공을 통해서 공급한 물량이 7만 2천 호입니다. 7만 3천 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평균 7만 8천 호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님은 7만 호 공급하겠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은 7만 2천 호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문제 제기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인허가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6만 2천 호만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3, 4년 뒤가 더 걱정스러운 겁니다.